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 세계에서 이 중국발 입국 금지 시행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도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켰죠. 그리고 후베이성을 방문한 우리 국민, 환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은 14일간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이 제주도에 비자 없이 일시로 입국을 허용하는 무사증 입국 제도도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생활비와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하되 격리 조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을 통해서 300만 원 이하의 벌칙금을 부과한다. 이런 내용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부터 아직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 이르기까지 후베이성 또는 중국 본토 전역을 대상으로 중국발 입국 금지 시행에 들어간 국가가 63개국에 이르렀는데요. 네.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부시간 기준으로 2일 오후 5시부터 이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잠정 금지했고요. 이미 지난달 31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를 한 상태입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또 파키스탄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중남미 과테말라와 엘사바도르도 이 중국 방문객의 입국 제한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예방 조치에 나섰는데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31일부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네. 뉴욕타임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중국과 세계 사이에 새로운 벽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단순한 입국 금지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인 차단 정책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일단 아예 자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뭐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난달 31일 현재 아메리칸, 델타, 유나이티드 항공 등 미국 3대 항공사 등 전 세계 30개 이상의 항공사가 중국편 운항을 중단하거나 축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 호주 정부도 1일부터 중국에서 출발한 외국인 여행객들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중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4단계로 올려서 호주 시민들에게 중국으로 여행 가지 말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네. 이 다국적 기업들도 중국 관련 영업을 잠정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분위기인데요. 이 중국 내 매장 전체 혹은 일부를 폐쇄한 이케아, 스타벅스, 맥도날드에 이어서 애플도 1일부터 9일까지 이 중국 본토의 공식 매장 42곳 전부와 사무실에 문을 닫는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을 겨냥한 세계 각국의 입국 또는 여행 제한 조치가 이 신종 코로나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와 같은 국경 폐쇄에 따라서 비공식적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이 늘어나면 오히려 바이러스 유행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강하게 압박을 하게 되면은 스스로 좀 숨기게 된다고 해야 되나요? 오히려 그런 부작용으로 인한 확산을 더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워낙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의 예방 수칙도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손 씻기, 마스크, 기침 예절 이런 게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데 특히 마스크 착용이 워낙 필수로 여겨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요즘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26개국에서 감염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세계 곳곳에서 마스크 사재기와 폭리 행위 또 가짜 마스크 판매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일부 약국에서는 마스크 재고가 아예 없고요. 아마존에서도 마스크 주문량이 몰려서 배송까지 수주일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홍콩에서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전날 밤부터 줄을 서고 물량 역시 금방 동이 나버리기 일쑤인데요. 중동 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온 아랍에미리트에서는 평소 20개 한 상자에 5만 원 정도이던 마스크 가격이 단 한 개에 20만 원으로 치솟자 이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단속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또 중국에서는 이 가짜 마스크를 생산 판매하던 일당이 적발이 되고 또 폭리를 취하던 약국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다른 나라에서도 상황은 비슷해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가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만 정부는 이 선제적으로 1인당 3개까지 구매토록 저렴하게 물량을 풀고 한 달간 마스크 수출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일반인들이 불안함에 과도하게 마스크를 사들여서 오히려 정말 필요한 의료기관에서 마스크가 부족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일반인의 경우 마스크 착용보다는 손을 자주 씻는 것이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손을 씻기 시작하면서 15초가 지나야지 사실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씻기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반드시 30초 이상을 좀 씻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화제를 좀 전환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자위대 호위함이 어제 중동 해역으로 출항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일본 가나카와 현에 있는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에서 해상자위대 호위함인 다카나미가 이 자국 선박의 안전에 관계된 정보 수집을 이유로 사령부 요원 등 약 200명을 태우고 출항을 했습니다. 이 헬기 탑재형 호위함인 다카나미는 방위성 설치법 제4조의 조사 연구 규정에 따라서 오만만 외에 아라비아해 북부 공해와 또 예멘 앞바다의 바브엘만 대부 해안 동쪽의 아덴만 공해 등 3개 해역에서 일본 선박의 안전을 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일본은 사실 미국이 몇 달 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결성한 국제해양안보구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자 지난 8월에 이 자위대 단독으로 경계 감시와 정보 수집 등을 통해 역할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란 정부 측에 따로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27일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상 자위대를 중동 해역에 파견한 아베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응답자의 58%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집한 정보를 미국과 공유하기로 한 점과 또 만약에 일본 국적 선박이 공격받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 파견 부대의 임무 범위를 조사 연구해서 자위대법의 해상 경비 행동으로 전환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일본 내에서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요.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아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행정부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고 일본을 무력 분쟁에 휘말리게 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일단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집한 정보를 미국과 공유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이란을 견제하는 미군과 결과적으로 일체화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헌법 구조 평화헌법은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해상자위대가 무력 충돌에 개입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자국 내 헌법 위반 논란도 충분히 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 발병했던 중국에서 또 엎친 데 덮친 격인 것 같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발병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어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중국 우한, 하필이면 우한 인근의 후난성 사오시 한 농장에서 H5N1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중국 농업농촌부가 지난 1일에 닭을 사육하는 사오시 한 농장에서 4,500마리가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돼 죽었다면서 지방 당국이 발병 이후 이 조류 독감 확산을 막기 위해서 17,800여 마리의 가금류를 배사시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1996년 중국의 거위에서 처음 발견된 H5N1 바이러스는 닭, 오리, 거위 등 가금류에 특히 치명적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드물게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지역 사회 내 전염이 발생한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조류 인플루엔자의 사람 간 전염은 대부분 감염된 조류와의 지속적이고 가까운 접촉 과정 후에 일어난다면서 이 드물게 사람 간 전염이 발생하지만 지속되지는 않았고 지역사회 내 전염이 발생한 사례 아직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례는 861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입니다. 네. 이 가운데 455명이 사망함으로써 치사율
50%로 지금 10%의 치사율을 보인 사스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전염되진 않지만 일단 전염이 되고 나면은 굉장히 치사율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번에 발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높게 봐서 4%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전염병에 관련된 소식을 가장 많이 전해드리는 최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 인수 공통 전염병이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세계적으로 좀 공론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또 이 전염병 소식인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벌써 지금 3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독감으로 8,200여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망자 수로만 따진다면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독감이 훨씬 더 위험해 보이죠. 네. 하지만 치사율은 0.05%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또 게다가 백신을 맞으면 예방이 가능하고 타미플루라는 치료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덜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네.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12일주간 미국을 휩쓸고 있는 독감으로 인해서 미국 전역에서 1,500만 명이 감염되고 8,200명이 숨졌다고 밝혔고 합병증으로 입원한 환자도 1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게다가 앞으로 몇 주간은 더 독감이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전문가들은 이번 독감 시즌이 6만 1,000명이 사망하고 4,500만 명이 감염됐던 2017년부터 2018년 독감 시즌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사망자 규모 자체가 좀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게요. 예. 네. 이 독감이 사실 무서운 이유는 독감으로 이미 면역 체계가 약해진 상황에서 폐렴 또 심장과 뇌의 염증, 장기 부전 등 2차 감염에 따른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요. 이 사망자도 사실 이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워낙 익숙한 질병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독감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기도 하고요. 이 미국의 CNN 인터내셔널은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경 통제와 마스크 사재기 등이 유행하고 있지만 해마다 10,000명 넘게 사망하는 미국 독감에 대해서는 너무 둔감하다. 이런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감에 대한 경각심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독감 예방주사 안 맞으신 분들은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꼭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몇 달째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이라크 새 총리가 임명이 됐네요. 네, 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아딜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가 사퇴한 지 2달여 만에 이 현지 시각으로 1일 무함마드 타우피크 알라위 전 통신부 장관이 새 총리로 임명이 됐습니다. 사실 총리가 사퇴하고 나서 원칙적으로는 15일 내에 의회에서 총리 후보가 추천돼야 하지만 정파 간의 힘 겨루기로 무기한 연기가 됐고요. 바르함 살라흐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의회가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이 새 총리가 발표된 날까지 총리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총리를 임명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상태에서 그 날짜가 되자 이제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네. 의원 내각제인 이라크는 사실 의회 내 최다 의석을 확보한 정파가 총리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면서 내각 구성권을 부여해서 행정부가 구성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이라크 의회는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정파가 없기 때문에 이 정파 간 연대로 최다 의석을 확보해야만 총리 추천권을 획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이라크 의회 내에서는 종파 그러니까 시아파와 수니파가 나뉘죠. 그리고 종족, 아랍, 쿠르드, 소수민족 이렇게 또 나뉩니다. 그리고 대외 노선, 친미, 친이란 중도 노선으로 지금 정말 많이 나뉘어져서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상황이 이렇게 복잡한데 신임 총리에 대한 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일단 시아파 성직자인 무쿠타다 알사드르가 이끄는 최대 정파 알사이룬과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 지도부가 주축이 된 2대 정파 파타흐는 알라위 신임 총리 임명에 동의를 했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통령을 맡고 있는 쪽은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입니다. 네. 총리는 기존에 계속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아파 쪽에서 차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당연히 시아파 쪽에 있는
친이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총리를 신임을 하겠죠. 네. 하지만 알사이룬파가 54석 그리고 이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가 주축이 된 파타흐가 48석 합쳐도 이 과반인 165석에는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고요. 예. 참고로 이 두 정파 모두 반미 성향으로 미군 철수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위대 내에서도 이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들어선 누리 알마리키 시아파 내각에서 두 차례 통신부 장관을 지낸 알라위 신임 총리가 과거 부패한 기득권 세력의 일부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반정부 시위대가 계속해서 이란도 물러가라, 이란도 내정 간섭하지 마라라고 동시에 외치고 있기 때문에 친이란파 세력이 다시 총리를 잡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알라위 신임 총리는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조기 총선 때까지 임기를 맡을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째 부패와 실업난, 민생고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면서 군경의 발포로 약 500여 명의 시민이 사망한 가운데 시위대 내에서도 지금 내분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라크 상황 더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